젊은 날엔 자신만의 루틴을 만들 수 있으면 좋다. 그리고 그 루틴을 평생 사랑하면 성공을 얻게 될 것이다. 루틴을 사랑하라. 내가 가장 싫어하는 것은 내 루틴을 방해받는 것이다. 파워리프팅 선수인 나를 보며 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시곤 했다. 네가 리프팅을 하는 날에는 절대 죽지 않을 거야. 네가 내 장례식에 참석하지 않을 테니까. 세계적인 선수들 중에는 오후 3시 39분부터 4시 45분까지는 무조건 낮잠을 자는 루틴을 가진 사람도 있다. 그는 이 낮잠을 단 하루도 거르지 않는다. 성공을 원할 때는 성공에 초점을 맞춰서는 답이 나오지 않는다. 성공에 이를 루틴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를 고민해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법을 얻을 수 있다. 루틴을 사랑하면서 남은 힘이 있다면 친절을 베풀길 바란다. 친절하라는 화가 많고 오직 나밖에 모르던 내 젊은 시절에 큰 도움을 준 주문이다. 나는 무엇인가가 내 생각과 다를 때마다 얼굴을 찡그렸다. 내향적인 성격이라 속마음을 잘 표현하지 못해서 그랬는지 인간이 덜 돼서 그랬는지 모르겠다. 호자는 아니었던 것 같다. 적어도 나쁜 마음을 행동으로 옮긴 적은 없으니까. 그러던 어느 날 체육관에서 학창시절 내 신경을 유난히 거슬리게 한 인간을 우연히 만났다. 심호흡을 하며 친절하라는 춤을 떠올리며 그에게 다가가 인사를 건넸다. 잘 지내? 좋아 보이네. 늦었지만 학교 졸업한 거 축하해. 그가 웃는 모습을 보였고 나는 속으로 맙소사, 이거 정말 좋은걸? 이라고 생각했다. 오랜 족쇄가 풀린 느낌이었다. 그래서 지금도 될 수 있는 한 느긋한 표정으로 사람들에게 잘 지내? 반갑다. 라고 인사하며 씩씩하게 다가가려고 노력한다. 하지만 정말 마음에 들지 않는 인간은 어떻게 하냐고? 간단하다. 거리를 두면 된다. 아무리 생각해도 나와 맞지 않는 사람 때문에 에너지를 낭비할 필요는 없다. 모두에게 친절을 베풀 필요 또한 없다. 자신의 루틴을 말이 아니라 실천으로 사랑하고 긍정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면 삶은 말할 수 없이 좋아진다. 역사상 최고의 파워리프터로 평가받는 에드 코언. 지금 알아. 나중에도 쉽지 않다. 2002년 대학을 졸업한 후 나는 테드 케네디 의원의 인턴으로 일하기 위해 워싱턴으로 건너갔다. 정치는 내 마음을 설레게 했고 내가 원하는 직업을 제공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다. 인턴 기간이 끝난 후 나는 워싱턴 정가에 남아 닥치는 대로 구직 활동을 했다. 그런데 민주당이 중간 선거에서 완패하면서 내가 이력서를 낸 일자리의 절반이 사라져버렸다. 그래서 무보수로 인턴을 계속했다. 그러다가 다시 케네디 상원의원의 사무실에서 방문객을 응대하는 일을 해보지 않겠느냐는 전화를 받았다. 몇몇 사람들이 추천서를 써주고 면접을 보면서 합격할 것이라 자신했지만 나는 떨어졌다. 태어나서 가장 큰 충격과 좌절을 맛봤다. 하지만 그 충격과 좌절이 없었더라면 훗날 버락 오바마 상원의원 캠프에 들어가지 못했을 것이다. 그때 합격해 자신감이 하늘을 찔렀더라면 내 인생도 지금과는 많이 달라졌을 것이다. 실패는 끝이 아니다. 실패는 새로운 삶을 열어주는 입구다. 지금껏 내가 한 가장 똑똑한 투자는 소중한 경험을 위해 돈 잘 버는 일자리를 포기한 것이다. 배움을 위한 단기간의 희생이 내 인생에서 가장 똑똑한 선택이었다. 2년 동안 빈털터리였던 터라 낡은 에어 매트리스에서 잤다. 은행 계좌는 수없이 마이너스 상태가 되었지만 결코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값진 경험을 했다. 그러니 젊은 그대여, 돈 벌 걱정은 하지 마라. 계획이 꼭 있어야 한다고 압박을 받지도 마라. 인맥을 쌓아야 하고 늘 다음 단계를 준비해야 한다는 강박도 껴안고 살지 마라. 그저 그대가 좋아하는 일을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하라. 교과서 같은 얘기로 들리겠지만 이것이 내가 줄 수 있는 조언의 전부다. 놀라울 만큼의 정말 많은 사람들이 열정을 느끼는 직업을 절대 찾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오직 주말만 기다리며 매일 소모적으로 고군분투할 뿐이다. 열정을 따라가는 것은 나중에도 결코 쉽지 않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지금 열정을 따라가라. 약 10년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대변인으로 일한 토미 비터. 누구에게 공이 돌아갈지 신경 쓰지 않을 때
얼마나 많은 일을 이룰 수 있는지 보면 놀랍다. 해리 트루먼. 나르시시스트를 골라내라. 30대에 내가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인 인생 교훈이 있다. 절대 정신 나간 사람들과는 일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개방적이고 수용적인 태도로 친구를 사귀어야 한다는 것은 언제나 진리다. 하지만 일에서는 예외다. 상대와 긴밀하게 공조해야 하는 탓에 언제나 상대의 건강 상태가 매우 중요해진다. 특히 정신건강은. 극단적인 것과 정신 나간 것의 차이를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가장 멀리해야 하는 대상은 나르시시즘에 젖어있는 사람들이다. 자기애가 너무나 넘치는 그들은 필연적으로 정치적이다. 자신이 더 높은 자리에서 일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자신을 인정하지 않는 건 커다란 조직의 손실이라고 강건하게 믿는 사람들을 곁에 두지 마라. 그들의 중요한 특징은 그 증상이 점점 더 심해진다는 것이다. 그리고 직장을 다닐 때는 반드시 월급을 받아라. 일하다 보면 아직 서투르다고 실수를 많이 해서 급여를 받을 순 없다고 생각하는 젊은 친구들을 생각보다 훨씬 많이 만난다. 절대 그래선 안 된다. 급여를 산정하는 기준엔 당신의 실수값도 모두 포함되어 있다. 급여를 가볍게 여기면 훗날 타인을 고용했을 때도 급여 지급에 대해 희미한 개념을 가지는 숫자 감각이 아주 무능한 경영자가 되고 만다. 마지막으로 건강한 삶을 위해 한마디만 더 조언해보자. 하루라도 젊을 때 설탕을 끊어라. 탄산음료와 주스에 관한 경고, 식단에 관한 수없이 많은 조언들은 설탕 앞에서 모두 시끄러운 소음일 뿐이다. P2P 파일 공유 프로토콜 비트토렌트의 발명가 브람 코엔. 체크리스트를 만들어라. 기업가 헨리 포드는 이렇게 말했다. 장애물이란 목표 지점에서 눈을 돌릴 때 나타나는 무서운 것이다. 20대의 대학교 강의실 벽에 누군가 써놓은 이 말을 나는 평생의 가르침으로 삼아 살아왔다. 나는 프로젝트 충성도라는 체크리스트를 만들었다. 내가 함께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불평을 늘어놓지 않고 컨디션이 좋지 않다는 핑계를 대지 않고 일탈의 자유는 젊은 날의 특권이라는 허무맹랑한 생각에 기대지 않고 오직 지금 하고 있는 프로젝트에 얼마나 전념하고 있는지를 내 나름대로 점검하는 리스트였다. 내가 이룬 성과들은 모두 이 체크리스트 덕분이었다. 목표에서 자꾸만 달아나려고 할 때마다 체크리스트는 나를 각성시켰다. 내가 지금 왜 여기에 있는지, 여기서 최악이든 최고이든 왜 사람을 만나고 있는지, 내가 왜 이 일을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점검을 가능하게 이끌었다. 무엇이든 체크리스트를 만들어봐라. 훌륭한 양식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으니 스스로 만들어보라. 체크리스트에서 높은 점수를 따는 즐거움과 성취감을 누리면서 더 큰 즐거움과 성취감으로 전진하게 될 것이다. 동물행동 분야의 권위자이자 콜로라도 주립대학교 동물학 교수 템플 그랜딘. 한계를 극복한다는 것은 한계를 이긴다는 뜻이 아니라 최대 한계치에서 버티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았을 때 비로소 나는 세계 최고 선수들과 경쟁할 수 있었다. 승리하려면 훈련에 집중하면 된다. 훈련에 의문을 품을 때 패배한다. 산다는 것 또한 한계치에 머무는 것과 같다. 정말 재미없고 한 톨의 힘도 남아있지 않을 때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다. 의식적으로 벗어나려고 하면 한계치 밑으로 떨어질 것이다. 훈련을 통해 끝까지 버티면 내가 경험한 신세계로 이동하게 된다. 한계치에서 버틸 때는 내가 이걸 버텨야 하는 이유를 떠올리도록 하라. 내게는 언제나 지켜보고 계신 친할머니가 그 이유다. 훈련을 위해 고향 아이슬란드를 떠나올 때 할머니는 언제나 네 곁에 있을 거야 라고 약속하셨다. 2015년 돌아가셨지만 언제나 할머니가 나를 지켜보고 있음을 나는 알고 있다. 특히 한계치에선 할머니의 존재가 생생하게 느껴진다. 마지막으로 진정한 승리란 최선을 다한 상태임을 기억하라. 최선을 다한다는 것이 쉽게 느껴지는가? 절대 그렇지 않다. 가진 것을 모두 쏟아부어야 하는 일이다. 최선을 다해 한계치에서 버틸 때 당신은 매일 승리를 만끽할 것이다. 아이슬란드 출신의 세계적인 크로스핏 선수 카트린 타니아 다비드 스도티르, 팀 페리스 저자의 마흔이 되기 전에 라는 책이었어요. 박선영, 정지연 번역가가 옮기셨고요. 토네이도 미디어 그룹에서 나온 책이에요. 이 책은 가끔 한 번씩 읽어주는데요. 루틴을 사랑하라. 루틴에 관한 책을 제가 가끔씩 리뷰하잖아요.
그만큼 자기개발서 분야 중에서도 이제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루틴이라는 게. 뭔가 정해져 있다는 게 어떻게 보면 지루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 세상에 같은 날은 없고 물도 계속 흐르잖아요. 같은 일도 크게 보면 같아 보이지만 매일매일 미묘하게 조금씩 다른 거. 그리고 그 오랫동안 해온 익숙한 루틴이라는 걸 바탕으로 매일매일 내 컨디션에 맞게 미세하게 조정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도 한 가지를 오래 하면 생기는 것 같아요. 뭔가를 시작하거나 그럴 때는 되게 좀 근시안적이 되는 경향이 있잖아요. 뭐가 다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한 번 더 보면 이런 게 있었나? 또 한 번 보면 이런 것도 있었네. 내 기분과 지금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서 같은 걸 볼 때도 같은 걸 할 때도 항상 새롭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남이 보면 똑같은 일로 보이겠지만 같은 걸 계속 하면 인간이 어떻게든 그거를 발전시키더라고요. 진짜 미묘하지만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낫게. 그리고 그런 자기 효능감이 하루를 살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하루하루가 쌓여서 자존감이 되고 참 루틴이 긍정적인 영향을 많이 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리뷰했던 프렌즈라는 책에서 내 주변에 있는 5사람, 소중한 사람 이런 걸 선정해서 이렇게 생각할 때 반려동물도 넣을 수 있고 심지어 내가 정신적으로 위안을 얻는 그 5사람에 이미 돌아가신 분도 내가 충분히 연결되어 있다고 느끼고 생각할 때마다 힘이 난다면 그렇게 넣을 수 있다고 읽었던 부분이 생각이 났어요. 운동선수는 정말 극한으로 자신을 이렇게 밀어붙일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계적인 운동선수들은 더욱 더 그럴 거고요. 그때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힘을 내는지 알고 있으면 버틸 수 있다고. 그게 이 선수한테는 할머니라고. 좀 이야기가 되게 뭉클했어요. 그래서 제가 읽었던 부분, 용어가 익숙하지 않아도 아마 한 번쯤 직장에서 다 만나보셨을 거예요. 직장이 아니더라도 살면서. 나르시시스트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사회생활을 할 때 하나하나 다 룰을 정하지 않아도 서로 어른이면 지켜야 하는 예절, 지켜야 하는 의리, 그런 서로의 법 같은 게 있잖아요. 머릿속에. 사회적 통념이죠. 근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그 기대를 가차없이 이렇게 무너뜨리는 것 같아요. 약간 뒤통수 친다고 하죠. 근데 여러분들은 착해서 한두 번 그러는 거는 얘가 왜 이랬지? 이렇게 하고도 기회를 줄 거예요. 한 2-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미묘하게 계속 당하고 나면 그제서야 이제 정신을 좀 차리게 되더라고요. 인간관계에 치여서 회사 다니기 힘들다. 인간관계가 너무 싫어서 1인 기업 창업한다. 인간관계가 싫어서 이제 속세를 떠난다. 약간 그 자연인 프로그램 보시면 사람한테 상처받고 숲으로 들어가시는 분들도 되게 많잖아요. 무인도 가신 분들도 있고. 물론 평범한데 상황이 안 좋아서 그분들에게 상처를 준 사람도 있겠지만 보면 대부분 나르시시스트라고 부르는 극단적인 자기애가 넘치는 이런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은 경우가 많더라고요. 아니면 상까지는 들어가지 않더라도 그냥 그것 때문에 퇴사를 하고 계속 우울증 치료 받으시는 분들도 있고, 그만큼 이런 사람들은 진짜 어느 그룹의 독 같은 존재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다 다를 수 있고 이해를 해야지, 안고 가야지, 이런 것도 어느 정도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구분하는 방법은 자꾸 나를 생각하게 하는 사람들이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 맞는 거죠. 이상하게 행동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르다 이런 거랑은 조금 다른.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사람들이 배워온 인간의 삶을 이제 좀 서로 이렇게 도우면서 혹은 최소한 서로 피해는 주지 않게 살면서 지켜야 할 룰들이 있는데 그거를 싸그리 무시하고 자기 이익을 최대로, 남을 이용하는 것도 되게 죄책감이 하나도 없고
뭔가 왜 그러지? 왜 그랬지? 이런 생각이 계속 들게 하는 행동을 하는 사람? 매번 자주 좀 그러는 사람은 조금 거리를 두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자신의 루틴을 말이 아니라 실천으로 사랑하고 긍정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면 삶은 말할 수 없이 좋아진다. 이미 루틴이 있으신 분은 내일도 또 즐겁게 하루를 맞아서 그걸 지키실 것 같고, 혹시 아직 매일매일의 생활의 계획이 없으신 분은 오늘 잠깐 앉아서 내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해야 할 일을 차분하게 정리해보는 건 어떨까요? 그럼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